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 순서입니다. 보수 언론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 진영에 대한 오보와 억지보도 일삼아온 거,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과 재작년 조선일보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냈던 오보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은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방선거가 즈음해서, 예. 사실 이걸 좀 고르는데도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과 무관하게, 오보의 좀 대표적인 사례,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신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음 주면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예. 또 박원순 시장,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죠.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이 보수 언론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그 오보를 냈었는지 또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들 어떤 겁니까? 예, 2012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있었던 그 오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2년 전이죠. 15일 날 스승의 날 서울 대방동 강남중학교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이 교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전적으로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 스승의 날 박원순 시장이 교사들 앞에서 학교 폭력은 선생님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시 기사를 쓴 기자는 양승식 기자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어떻게 나왔느냐? 예, 한번 조선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학생의 질문이 나오자 박 시장이 선생님 잘못이라고 답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예.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스승의 날 학생들 앞에서 학교 폭력을 일방적으로 교사 탓으로 돌린 박 시장의 발언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의회의 새누리당 정문진 의원의 입을 빌려가지고 스승의 날 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얘기는 못할 망정 학교 폭력이 교사 탓이라며 선생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예. 조선일보는 이어서 서울시 관계자, 아마 대변인 쪽이었겠죠. 이 말을 인용해서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의 책임을 강조한 말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반론까지 담았습니다. 예. 이것만 봐서는 박 시장이 실제로 그 얘기를 했나 보구나. 예, 이런 반론까지 느낌이 담았기 드는데요. 때문에 예. 별 문제가 없는 기사겠군이 싶었는데 기사의 핵심이 틀렸습니다. 서울시가 보도가 나온 당일, 그러니까 5월 16일이었죠.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명백히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보도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가 이제 녹취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강남중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박원순 시장은 학교 폭력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전적으로 성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인을 선생님으로 둔갑을 시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인들이었는데요.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들이라 하면 결국 이제 기성세대 전체의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또 어른들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학교 폭력 같은 문제도 결국은 어른들의 문제, 기성세대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를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굉장히 협소해지죠. 그러니까 학내에서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애들이 반 학급 아이들을 때린다. 이런 취지로 바뀌었으니까요. 예. 상당히 왜곡된 보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면요. 박원순 시장이 당시 강남중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백지와 같은 착하디 착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몸 쓰는 걸 잘하잖아요. 그럼 체육을 시켜야 하는데 공부만 시키니까
공부 좀 못한다고 그걸 무슨 열등생처럼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좌절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공부 좀 못한다면서 열등생 취급하는 이 주체는 결국 우리 어른들인데요. 이 조선일보가 16일 기사에서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운동에 특기인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못하면 열등생 취급하는 게 문제라고 한 박 시장 발언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학교 교사들이 개개 학생들의 특기에 맞춰 재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 이를 일방적으로 공부라는 틀에 가둬두기 때문에 학생이 좌절하고 학교폭력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발언의 주체를 이제 성인들이 아니라 이제 학교 교사들로 국한시키는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예. 어쨌든 이 같은 녹취가 등장하자 이제 조선일보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6일 날 보도가 나갔는데요. 예. 다음 날인 17일 날 바로 잡습니다를 내보내면서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오보를 인정하면서 확인 결과 박 시장은 선생님이 아니라 성인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자 여러분과 박 시장께 사과드린다. 예,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 양승식 기자는 현장에서 취재를 한 겁니까? 어떤 경위로 이 기사를 쓰게 됐답니까? 제가 서울시를 출입하는 기자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조선일보 쪽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당시 현장에 있던 조선일보 기자가, 어떻게든 박원순 시장을 조질 만한 것을 구해오라는 데스크의 지시를 이제 계속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에, 예. 성인들을 선생님으로 잘못 듣고, 그러니까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귀가 이제 잘못 들은 거예요. 환청은 아니겠고. 예, 환청은 아니겠고. 예. 듣고 싶었던 걸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잘못 듣고 이를 이제 데스크에 보고를 했고, 그게 기사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양승식 기자가 그 강남중학교 대방동에 있는 그 현장에는 갔었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습 기자가 갔었는지 양승식 기자가 본인이 갔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들은 거는 현장에 있던 조선일보 기자가 단어를 잘못 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도적인 왜곡이라기보다는 정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청이 들렸었는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걸 보고했다가 빚어진 참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박 시장 쪽에 조금 더 확인을 했었다면 이런 오보가 안 났을 텐데 바로 이렇게 기사를 써버려가지고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그 16일자 신면 사회면이었는데요. 예. 톱 기사였습니까? 톱 기사는 아니었는데 기사가 좀 컸습니다. 비중이 하단에 깔려 있었는데. 예. 제목만 보니까 거의 5단 정도 되네요. 예. 그 스승의 날 학생들 앞에선 박원순 시장, 학교 폭력은 선생님 잘못 이렇게 기사가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제목만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협소한 시각을 갖고 있구나. 뭐 그렇게 충분히 오인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잡습니다도 저 정도 크기로 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바로 잡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 신면 하단 구석에 배치가 됐는데요. 16일자 기사의 한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크기는. 예. 다음 날 독자들 앞에 선 조선일보 사장, 오보는 데스크 잘못,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이지도 않게. 예. 어쨌든, 오보를 조선일보가 인정했고요. 예. 다음 사례는 또 어떤 겁니까? 예, 작년 7월에 있었던 또 다른 오보인데요. 7월 15일 날, 당시 동작구에서 그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관 공사 수물 사고가 발생을 해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예, 그 당시 조선일보가 온라인판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현장에 사고 이후 5시간 만에 도착했다며 이제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주요한 근거가 이거였습니다. 사고 발생 30분 만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문승국 서울시 부시장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밤 10시 25분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늑장 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부시장은 30분 만에 바로 왔는데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5시간이 지나서야 와서 늑장을 부렸다. 이런 내용이 그 기사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이 문승국 부시장이 현장에 온 시간은 그 오후 9시 26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1시간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저희가 문승국 부시장과 통화를 했었는데 당시 부시장께서 소방방재본부 상황실 상황일지에도 분명히 내가 9시 26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론에서 제대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악의적으로 소설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비판의 주요 근거였던 부분이 이제 깨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서왕진 당시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는데 박 시장은 당시 예정된 만찬을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한 뒤에 그 현장 상황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고 8시 25분경 현장으로 출발해서 2시간 만에 도착을 했다고 했고요. 예. 당시는 이제 저희가 확인했을 당시 그 한강대교 남단부터 소방본부 차량과 경찰차가 이제 2개 차로를 막아서 차가 굉장히 밀렸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데 이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다. 이렇게 저희도 이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직후에 굳이 오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사실 지적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언론사마다 이제 관점은 다르니까요. 예. 하지만 이제 부시장의 도착 시간, 그러니까 30분 만에 도착했다는 그 도착 시간을 근거로 비교해서 이제 박 시장을 비판했던 부분은 이제 부시장도 이렇게 30분 만에 왔는데 시장이 안 왔다니. 예, 이게 그렇죠. 이제 조선일보가 비판하고 싶었던 주요 대목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부시장이 9시 반에 도착을 했던 거니까요. 시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역시 오보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기사를 쓴 그 박국희 조선일보 기자랑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는데 예.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면서 전화를 끊어서 결국 조선일보 측 입장은 듣지 못했고요. 이후에도 어제도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오보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기사가 전혀 수정이 안 돼 있고 예. 여전히 부시장은 30분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특별한 대응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 뭐 조선일보나 또 이제 그 주요한 메이저 언론사 영향력이 강한 매체일수록 이제 오보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보의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제 의뢰 관계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섣불리 이제 소송이나 중재일을 갔다가 또 이제 또 다른 기사로 이제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의식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선 2012년 5월 15일 스승의 날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가 직후에 예. 해명성, 예.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보도자를 냈고요. 예. 작년 7월 15일 이 사고 관련 이 기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취하진 않았고요. 이제 예. 부시장 쪽의 어떤 반발과 비판 그리고 오보라는 주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도성을 갖고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온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가요? 예, 보통 그 이 건 첫 번째 건도 그렇고 이제 뭐 조질만한 것을 찾아와라. 만약에 그렇게 지시를 했었다면 예.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오보가 이제 결과론 쪽일 수도 있는데 빚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 사건 예. 최초 보도는 이제 또 동아일보가 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인 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두고 언론사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겨냥해서 또 비판하는 보도를 주문하고 하다 보면 이제 무리한 취재가 벌어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야마를 잡고 그 주제 의식을 잡고 바로 기사를 써버리다 보면 충분한 팩트 체킹이 없이 기사가 나가게 되고 그런 일방적인 기사들이 또 오보로 드러나는 경우가 또 이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그 지방선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문화일보 보도 태도를 보더라도 예. 특정 그 후보 쪽에 좀 입장에 있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사안들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 신문 모니터를 하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이렇게 보도에 큰 문제가 드러나거나 예. 오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근데 워낙 기성 언론이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친정부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게 없다는 게 이제 비극이라는 비극입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서 박원순 시장의 배우자가 왜 공식 선거 석상에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정몽준 후보 쪽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예. 그 내용이 이제 문화일보에도 그대로 좀 보도가 돼 있었고요. 제가 만일 박원순 시장 캠프 쪽에 있는 어떤 공보 담당이라면 이런 보도자를 한번 내볼까라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뭐 제가 뭐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 정몽준 후보 막내 아들 서울시장 선거에 좀 공식 석상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 시민들이 궁금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박원순 시장 배우자 역시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나오라는 게 정몽준 후보 쪽의 논리인데, 뭐 궁금하기로 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몽준 후보의 막내 아들이 더 궁금하거든요. 예. 네. 한마디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당연히 박원순 시장도 비판의 대상이고요. 예. 또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 보도는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서울시청 출입 기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정몽준 후보가 각종 유세 현장에서 각종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 주장의 상당 부분이 좀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언론이 이런 부분은 잘 지적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지방선거 국면에서 또 언론의 역할, 예.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중요한 그런 시점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국민 라디오